촛불로 집권한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라야 되잖아요. 과거 정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힘으로 다스렸다면 촛불 정부는 민주주의 하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잘못된 것을 정상화시키자고 출범한 정부인데 언뜻 봐서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이 다릅니다만 언뜻 봐서는 과거 정부랑 뭐가 다르지? 라는 의문이 들게 하기 때문에 요즘 많이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렇죠. 이 다름이 상실됐다는 거. 여론이 안 좋고 다름을 상실했다는 게 저는 대실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민심과 검사 조직 또 어떤 다름을 상실했다. 요게 이제 대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일단 웬만하면은 이게 정치쇼에서 하는 발언들이 뉴스가 잘 안 되는데 저희가 지도를 안 했죠. 근데 이게 뉴스가 돼가지고 댓글이 엄청 달렸습니다. 한 5천 개가 넘게 달렸는데 이게 이제 뭐 좋아하는 댓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비판 댓글도 많아가지고 가장 많이 이제 추천을 받은 비판 댓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공무원이 비위 사실이 드러나서 상관이 직무 정지를 시키는데 웬 정치적 패착이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철이의 정치쇼.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의 정유미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소 제가 진행했던 이 뉴스 브리핑 대신에 이철이 소장의 부캐릭터 네, 부캐 쩐다리의 정치 평론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거요? 예, 아니 자 일단 그 추미애 장관이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를 했죠. 네. 그리고 윤 총장 측이 이거를 이제 집행을 정지해달라, 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제 이 신청을 법원에 냈고. 재판 결과는 아직 안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감찰위원회가 있고 내일 이제 징계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죠. 줄줄이. 자, 오늘 일단 감찰위원회 그 추 장관의 어떤 지금의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전다리 씨는? 실질적인 제동을 걸지는 어렵겠지만 추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감찰위원회라는 게 원래 규정에 의하면 감찰위원회를 거쳐서 그렇죠. 징계를 하게 돼 있는 건데요. 바꿨죠. 네. 이게 이제 강제 규정이었는데 이걸 임의 규정으로 바꿨단 말이죠. 임의 규정으로 바꿔놓고 징계 절차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감찰위원들로서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중간에 생략된 거잖아요. 그 무슨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런 절차적 험결에 더해서 과연 이게 직무정지까지 갈 사안이냐에 대해서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몇 분 감찰위원들은 대개 외부 인사들이잖아요. 몇 분 감찰위원들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는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어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또 직전에 법무부 검찰국장을 했던 분이 추 장관의 최측근이었던 분이 장관이 한 발 물러서 달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에 속된 말 한 방 더 맞으면 아프겠죠. 굉장히. 오늘 약간 감찰위원회 약간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요? 네. 왜요? 감찰위원회가 좀 제동을 걸어주기를 약간 기대하고 있는 뉘앙스로 말씀이 좀 들리는데. 그런 편견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보도나 흐름을 보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여론의 흐름도 추 장관 윤 총장과 추 장관 둘의 이름으로 대별해서 본다 그러면 추 장관 쪽이 좀 불리해 보이는 거는 불리하다. 네. 추 장관이 불리하다. 네, 일단 감찰위원회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좀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에 그 이철이 소장께서 본캐 이철이 소장이 정치쇼 방송 중에 이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소탐 대실할 수 있다 이런 발언하셨어요. 이거 왜 하신 거예요? 그건 이철이 소장한테 물어봐야지. 쩐다리한테 왜 물어봐? 좀 친하신 것 같아가지고 닮았어요. 예. 윤 총장을 징계 조치를 통해서 징계를 하게 되면 징계위가 열려서 해임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제거하면 해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물러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권자인 또는 주권자인 국민이 어떤 평가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바도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수치로 보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검사 전체 2,000명 규모의 검사 전체의 대부분이
이건 잘못됐다라는 지금 입장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론 관리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자리를 물러나게 하는 거는 작은 이익일지 모르겠지만 민심을 잃는 거는 크게 잃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촛불로 집권한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라야 되잖아요. 과거 정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힘으로 다스렸다면 촛불 정부는 민주주의 하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잘못된 것을 정상화시키자고 출범한 정부인데 언뜻 봐서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이 다릅니다만 언뜻 네. 봐서는 과거 정부랑 뭐가 다르지? 라는 의문이 들게 하기 때문에 요즘 많이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렇죠. 이 다름이 상실됐다는 거. 여론이 안 좋고 다름을 상실했다는 게 저는 대실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민심과 검사 조직 또 어떤 다름을 상실했다. 요게 이제 대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일단 웬만하면은 이게 정치쇼에서 하는 발언들이 뉴스가 잘 안 되는데 저희가 지도를 안 했죠. 근데 이게 뉴스가 돼가지고 댓글이 엄청 달렸습니다. 한 5,000개가 넘게 달렸는데 이게 이제 뭐 좋아하는 댓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비판 댓글도 많아가지고 가장 많이 이제 추천을 받은 비판 댓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공무원이 비위 사실이 드러나서 상관이 직무 정지를 시키는데 웬 정치적 패착이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비위 사실이 드러났느냐. 이 비위 사실을 드러나게 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이게 분명하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확인된 내용과 그게 상응한 조치를 한 거냐. 네. 그러면 설사 그 비위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직무 배제할 정도의 조치냐.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인 거잖아요. 민주주의는 어쨌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절차라는 게 존중받는 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네. 저는 설사 비위가 확인되고 매우 엄하기 때문에 엄중하기 때문에 직무 배제까지 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에 드러나는 걸로만 봐서는 너무 무리했다. 너무 성급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분의 지적은 존중하겠습니다만 저와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추 장관이 이제 윤 총장 직무를 정지시킨 이후에 일선 검사들이 지금 이제 뭐 조치를 취소해달라.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완전 집단 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혹시 할 말씀 없으세요? 과거에 비하면 차분하게 문제 제기하는 거라 저는 뭐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거라면 노무현 정부 때를 그때는 뭐 더 시끌시끌했고 네. 집단 행동이 그 실력 행사 비슷하게 나왔죠. 그런 점에서 보면 검사들도 국민 여론,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 여론을 충분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해결 방안, 검찰 개혁이 어디로 가야 된다. 검찰 네.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지가 좀 더 분명하게 천명되고 이것이 윤 총장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네.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자는 거다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섞였더라면 저는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도 검사들 상당수는 둘 다 책임 있다는 얘기거든요. 윤 네. 총장과 추 장관 둘 다 책임 있다. 한쪽은 싫고 한쪽은 밉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쓰던데 그런 게 잘 표현이 안 돼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고요. 지금은 또 워낙 진영이 나눠져 있잖아요.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규정하는 시대가 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조치에 대해서 찬반을 떠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검사들도 조금 더 신중하게 행보해야 될 거고요.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듯하게 보이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국민들의 좀 둘 다 밉고 싫은 이 국민들의 마음을 좀 총리가 읽은 건지 오늘 조간을 보면 정세균 총리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네. 정 총리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 사퇴를 대통령에게 거론한 걸로 알려졌다. 어제 주례 회동에서 네. 네. 이 동반 사퇴 제안 어떻게 좀 현실성 있다고 보세요? 우선은 총리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건 자체는 전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총리잖아요. 총리. 좀 늦었나 그러면? 아니 뭐 늦다 빨랐다까지 제가 뭐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시점에 총리가 뭔가 입장 표명을 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는 건 대단히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을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동반 사퇴로는 사실은 물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공유하던 네. 일종의 합의된 방안이었죠. 제일 괜찮은 시나리오. 네, 누구나 다 대부분이 네. 둘 다 싫다. 네. 둘 다 나가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공론화 시켰고요. 제가 정성호 의원 네. 예결위원장하고 있는 네. 추미애 장관과 왜 한마디 네, 아주 피곤하셨던 설전을 주고받았던 분이
페북에서 지금이 윤 총장 떠날 때라고 얘기했거든요. 검사들이 지금 박수 쳐주고 성원해주고 있고 네. 검찰개혁의 명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이 떠날 때다. 멋있게 떠날 때다라고 한 지적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윤 총장이 이런 정도면 저는 사퇴하는 게 맞고요. 그 사퇴를 통해서 검찰개혁이 본령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조직의 수장으로서 가장 멋진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끝까지 가지 말고. 이까지 와서 많이 온 거죠. 그래도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로 봐서는 뭐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밟겠다는 건데. 과유불급, 과함은 모자람보다 못합니다. 그 문 대통령이 어제 이제 발언도 좀 화제가 됐는데 대통령 조치는 좀 어떻게 보세요? 다음에 할까요? 좀 쩐다리 마음입니다. 시간도 없잖아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끝번호 529 쓰신 분이 다름의 상실 진짜 명언입니다. 뉴스에서만 듣던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굿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철희 소장 그 정치평론가로 이름 날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정치평론가 이철희 씨, 쩐다리 정치평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SBS의 정유미 기자였습니다. 저는 인사할 시간도 안 줍니까? 다음 주에 뵐까요? 고맙습니다.